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바로 맨큐의 경제학 원론입니다. 경제학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싶어 영상을 넘기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경제학을 배워서 뭐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경제학 원론이지만 본질적으로 돈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선택에 관한 책이자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매일 고민하고 망설이는 수많은 선택 장애의 답이 거의 다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 야근을 할까? 집에 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까? 이 월급을 적금에 넣을까? 명품 가방을 하나 살까? 연봉은 높은데? 거리가 머니 새 직장으로 이직할까 말까? 심지어 더 사소한 것들, 점심으로 국수를 먹을까? 덮밥을 먹을까? 주말에 책을 읽을까? 드라마를 정주행할까? 같은 질문들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선택이고 경제학은 바로 이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맨큐는 책의 첫머리에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1998년 출간된 이래 전 세계 3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며 경제학 서적 최다 판매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놀라운 점은 공식만 가득한 지루한 교과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구적인 개념 정의나 번잡한 논증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오늘 저는 약 20분 동안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한 사고 틀 프레임워크를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틀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가 왜 매번 아쉬운 선택을 반복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워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더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쇼핑하다가 원래 80만원짜리 옷이 50% 할인하는 걸 보고 안 사면 손해다 싶어 덥석 샀는데 막상 사와서 두 번 입고는 옷장에 모셔두기만 한 적 있으신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정 할인 마지막 날만 보면 자제력을 잃고 결제해버리거나 두 개의 이직 제한을 두고 며칠을 고민하다 어를 선택한 후 B가 더 나았을 텐데 하며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여러분이 멍청해서도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그 때문입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 호모 ECONOMICUS로 가정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선택을 내릴 때 냉정하게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인지 편향에 빠지며 심리적 지름길의 오스틱에 의존해 판단합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스스로 인식하기 힘든 비성적 심리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등한 가치라면 손실이 주는 고통이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즉, 1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10만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심리 기제를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라고 합니다. 진화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죠. 먼 옛날에는 손실이 곧 굶어 죽는 것을 의미했기에 뇌가 손실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기제는 수많은 비합리적 결정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성은 손절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뜻 팔지 못합니다. 팔아버리는 순간 손실이 현실로 확정되기 때문이죠. 차라리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쥐고 있을지언정 그 손실을 즉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비싼 영화표를 사서 들어갔는데 20분 만에 엉망인 영화라는 걸 알았을 때 이성은 당장 나와서 남은 시간을 아끼라고 하지만 표값이 아까워서 억지로 이 시간을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손실 회피 성향에 조종당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대부분은 뇌 속의 원시적인 기제들이 대신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맨큐의 책에 있습니다. 맨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할 때 내가 실제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지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숏폼 영상을 봤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돈이 들지 않았으니 비용이 영원 같지만 진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그 이 시간 동안 독서나 운동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득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새 기술을 배워 미래에 100만원을 더 벌 수 있게 되었다면 숏폼을 본 이 시간의 진짜 비용은 바로 100만원인 셈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때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5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실제 비용은 그 이상입니다. 대학원에 가지 않고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연봉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직장의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대학원 1년 다니는 것의 진짜 기회비용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입니다. 특정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때의 기회비용은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적인 것까지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비용은 수치로 정밀하게 수량화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을 정확히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만 볼 뿐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는 보지 않습니다. 맨큐는 책에서 아주 클래식한 예시를 듭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왜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운동에 전념할까요? 남들이 보기엔 아까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통의 직장인이 낮고 반복적인 가치의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더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기회비용 개념의 강력함은 보이지 않고 간과되기 쉬운 선택지를 강제로 직면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걸 해서 뭘 얻지? 맘 묻지 말고 이걸 안 하면 뭘 얻을 수 있지? 를 함께 물어보세요. 두 선택지를 평등하게 비교할 때 비로소 맑은 정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고를 때 단지 연봉 수준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의 시각으로 본다면 연봉 외에도 이 직장이 나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자산과 인맥을 쌓아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출퇴근 시간, 업무 스트레스, 개인 삶의 침해 등 포기해야 하는 요소들도 전부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장부를 완전히 작성해야 비로소 어떤 선택이 정말 나은지 알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YS의 뒤에는 수많은 NO가 숨어있다. 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B, C, D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이며 포기한 그 선택지들이야말로 해당 선택의 진짜 대가입니다. 이 원리를 체득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더 아깝지 않은가? 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회비용을 통해 선택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택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얼마나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할까, 2시간을 할까, 3시간을 할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한계 분석입니다. 맨큐의 세 번째 원리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여기서 한계량마 저널 어마운트이란 현재 진행 중인 행동 계획에 대한 미세한 추가적 조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조금 더 하거나 조금 줄이면 어떻게 될까? 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얻는 이득을 한계 이득마 저널 베너핏, 추가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마 저널 카스트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한계 이득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투입을 늘리고 투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학술적으로 들리지만 일상에 적용해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버블티에 타피오카 펄을 추가할지 고민할 때 펄 추가의 한계 이득은 더 좋은 식감이고 한계 비용은 추가되는 500원입니다. 그 500원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다고 느끼면 추가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세트를 하나 더 할지 고민할 때 한 세트 더 하는 것의 한계 이득은 약간의 근육 성장이고 한계 비용은 체력 소모와 시간입니다. 컨디션이 괜찮다면 한 세트 더 진행하는 것이죠. 야근을 1시간 더 할지 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의 한계 이득은 수당이나 업무 진척이고 한계 비용은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 손실입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이득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 멈춰야 합니다. 한계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는 항공사의 좌석 판매 전략입니다. 200석 규모의 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 10만 달러가 든다고 해봅시다. 좌석당 평균 비용은 50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500달러 미만으로는 티켓을 팔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륙 직전 빈자리가 남아있다면 탑승객 한 명을 더 태우는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로 가나 사람을 태우나 비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계 비용보다 높은 금액 단돈 100달러라도 내겠다는 승객이 있다면 항공사는 표를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 떨이 특가 항공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 분석은 많은 의사결정이 평균치가 아니라 증가분 한계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종종 완벽 아니면 실패라는 극단적 사고를 합니다. 어쩌다 더 많이 먹은 날 오늘 망했네 하고 폭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한계 사고로 보면 한 입 더 먹은 것의 한계 손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일 조금 적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앙은 한 입 더 먹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4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0분이라도 공부했다면 확실한 한계 이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계 분석의 핵심 지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어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짐을 추구하라. 기회비용과 한계 분석이라는 두 가지 도구만으로도 대부분의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맨큐의 책에 수록된 유용한 사고 도구 3가지를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1. 유인 인센티브 사고방식. 맨큐의 4번째 원리는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입니다. 유인이란 행동에 따른 이득이나 비용을 변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이득이 늘어나면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용이 늘어나면 행동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당신이 설계한 유인책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수수료 구조를 생각해보세요. 고가로 팔수록 인센티브가 크다면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정보를 일부 숨기더라도 차를 비싸게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영업사원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쇼폼 영상이나 SNS 앱, 피트니스 앱의 보상 시스템 역시 인간의 유인 구조를 치밀하게 활용한 예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자신만의 유인 시스템을 설계하여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 우위 컴패러티브 애드밴티지 사고방식. 무역 이론에서 나오는 비교 우위는 모든 면에서 상대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협력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직관에 반하는 원리입니다. 핵심은 상대적 우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팀장이라도 모든 잡무를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타인보다 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큰 일은 위임하고 자신만이 창출할 수 있는 고가치 업무에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류 CEO가 비서를 두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비용 측면에서 가장 비싼 삶을 사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3. 수요와 공급 디맨드 언더 서플라이 사고방식.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물량은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는 부동산 시장, 프로그래머의 높은 연봉, 특정 기술의 가치 상승 등 시장의 생리를 설명해 줍니다. 나아가 자신의 커리어 가치를 높이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보다 시장의 수요는 크지만 공급이 적은 영역을 찾아 자신의 역량을 배치할 때 시장에서의 높은 몸값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맨큐의 경제학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비용 선택의 진짜 대가는 포기한 다른 기회의 가치다. 한계 분석 완벽이 아닌 조금 더 할 때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유인사고 행동을 바꾸려면 나와 타인이 직면한 보상 구조 유인을 재설계한다. 비교 후의 모든 것을 직접 하지 말고 나의 상대적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주화 위임한다. 수요와 공급 나의 가치는 시장의 희소성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다음번에 커다란 이직이나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부터 사소한 소비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생길 때 오늘 배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선택의 진짜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한계상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한가? 내가 받는 유인 구조는 타당한가? 그 순간 여러분의 의사결정 품질은 한층 정교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최근 가장 고민했던 선택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경제학적 프레임워크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